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흔들리는 내부 통제는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신한금융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알파경제부장 겸 이사 나왔습니다. 진옥동 회장이 취임 초부터 스캔들 제로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윤리경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거의 사고 뭉친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계열사별로 큰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네. 진옥동 회장의 입장이나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뼈아픈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런 원인은 결국 실적 중심주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계속 지금 윤리 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직원들한테는 우리 리딩뱅크 뺏겼어. 이거 뺏어와야 돼. 라면서 강하게 공격적인 영업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 통제는 다 비용이야. 지금 우리는 공격적으로 영업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돼. 이런 관점에 지금 직원들의 마인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KPI로 인한 전반적인 압박이 각 회사별로 터지는 그런 사고들을 얘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회장이 캐로의 의무론이라고 하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네. 그런 이 철학책을 강조하면서 일단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했는데 이게 아주 어이없는 구호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키케로의 의무로는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읽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것을 소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신한금융그룹의 이 문제는 아마 쉽사리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죠.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 원대 ETF 손실. 이게 그냥 사고만 난 게 아니고 은폐를 잘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게 단순한 매매 손실이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뭐 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8월부터 10월까지 2달 넘게 허위 수합 거래를 통해서 이 잘못된 거래를 털어낸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부서와 뒤쪽의 관리부서가 이걸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크로스 체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수직적으로는 부서장이 부하 직원의 이런 잘못된 거래를 아마 더 윗선에서의 묵인하에 그냥 놔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연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상호견제 시스템이 전혀 작용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감원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단기 실적에 눈이 멀어 통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총체적 부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이 그동안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했던 디지털 감시망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요. 이게 시스템 붕괴가 나타난 명확한 증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 사장은 당시에 이거를 바로 뭐 위에다 보고하거나 지주에다 보고하거나 금융당국에다 보고하지 않고 특이하게도 금감원 부원장을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이제 물어봤더니 그 부원장이랑 우리 사장이랑 친하다. 왜 밥 한 번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내용이 오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둘이 만난 시점 자체가 그런 사고가 터진 시점에 만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는 일이잖아요. 그 뒤에 금감원이 발표했어요.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친한 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피아식 금피아식 사고 방식이다. 자, 신한금융은 보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게 CEO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 임원들이 확 잘려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한은행도 정상혁 행장이 연임에 성공한 반면 부행장급 인사는 10대 명 이상 확 갈려나가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신한투자증권도 김상태 대표 거치보다는 실무그룹장들이 전부 이제 갈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금융권 최초로 우리는 책무구조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고가 날 때 CEO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것도 역시 공연불이었다. 하부 조직의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경영진들이 책임은 전해지지 않고 자신들의 권한이나 혜택만 누리는 그런 악순환고리는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래 직원들에게 지금 뭐 내부 통제 알아? 이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나도 저 자리 가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경영진만 좋은 회사네. 그렇죠. 우리 회사도 그렇게 만듭시다. 저는 경영진이 아닌데.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신한은행 횡령과 신한카드 정보 유출 건 이것도 엄청 심하더라고. 이게 뭐 수년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뭉갠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게 누가 봐도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밖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뭉갰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19만 건도 문제지만 3년 동안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렸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 무능하거나 아래 위가 다 짬짬이한 거지. 그러니까 아래 위가 아주 뭐 짜고 그냥 이걸 넘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의 이제 베트남 횡령 사건도 마찬가지죠. 뭐 글로벌 신한이라고 했는데 글로벌로 별로 나간 것도 없지만 그나마 나가 있는 베트남에서도 이런 사건이나 벌어지니까 글로벌 슈킹?
예, 미안합니다. 네, 저는 그런 말은 섞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해외 법인의 자금 관리, 그 다음에 카드, 국내 카드의 정보 보안이라는 기초 중에 기초가 무너진 상황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요. 보안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직원이 화면을 촬영하거나 수기로 정보를 유출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상황도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점검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전에 처음에 열었을 때 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표해서 넘기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위에서 막 그러니까 판 바꾸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신한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시스템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이걸 누가 믿겠어요? 이런 식으로 빼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있는 것 같습니다.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 악화와 통제 부실이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그럼 금융지주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거죠. 금융지주의 역할은 그냥 앉아서 배당이나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당연히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지금까지 정화를 보면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아닌데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했기 때문에 은행은 워낙 강한데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니까 이쪽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동안 힘을 줬던 거잖아요. 네. 근데 힘을 줬는데 힘을 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힘을 줘야지 잘못된 힘을 주다 보니까 사건 사고만 계속 터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성은 급감하고 그다음에 사고만 터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각 계열사의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만한 그런 조직과 힘을 주지 않았다면 지주가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각 계열사로 운영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계열사 위에 군림하면서 그냥 배당이나 받아먹는 형태로 보일 뿐 경영 리스크는 각자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그 가장 상층부에 있는 지주 경영진은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보여서 저는 이 진옥동 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원신한 그러니까 신한은 뭐 하나다. 전혀 하나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로 뭉쳐서 은폐하자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김 이사. 찾아보니까 내부 통제 등급이 양호라고 나왔어요. 금융당국이 그렇게 했어요. 내부 통제 잘하고 있다. 이러면 금융당국의 평가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상 야합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우수 등급이 나왔어요. 신한카드의 정보보호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는데 이걸 살펴보면 당국의 평가 기준이 현장의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증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만 채우면 최우수를 그냥 주는 거죠. 뭐 물론 공무원들이야 우리가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넘어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당연히 이제 그들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거 못 잡아낼 정도의 체크리스트명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잘못했을 때 빠르게 잡아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당국도 앞으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이사 오늘 수고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규제의 실효성을 잃었고 신한금융은 그 느슨한 망 뒤에 숨어 안전 불감증을 키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지주사와 CEO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적, 사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행정적 양호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